나는 이제 떠난다. 내 삶을 여기서 마무리한다. 떠나고 싶지 않다. 후회된다. 아직도 내가 후회했던 순간들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 평생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 아쉬움과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온다. 노을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 빛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조용히 슬프게 저물어 가는 것 같다. 내 삶도 이렇게 조용히 지나간다. 시간은 나를 지나쳐가고 나는 이제 끝을 맞이한다. 창밖을 바라보면 노을은 이미 지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지나간다. 그 바람 속에 내 삶이 실려 떠나겠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모든 아쉬움과 미련을 안고 떠나는 마음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끝을 향해 가는 동안 내 마음 속에 남은 건 후회뿐이다. 떠나기 전에 이 88년을 살아온 내 마지막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다. 이 이야기가 당신들에게 전해질 때쯤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 내가 떠난 후 그 말들이 당신들에게 전해져 후회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처음으로 큰 후회를 느낀 건 젊었을 때였다. 28살, 1960년대 초반. 그 시절 나는 한 중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는 당시 신차 모델을 출시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과 압박감은 매우 컸다. 그리고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나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때 나는 나름대로 제안을 받았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내 경력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그 프로젝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 기회를 놓쳤다. 당시 나는 너무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큰 도전 아닌가?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이도 많았다. 그들에 비해 나는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며 나를 괴롭혔다. 혹시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나를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이었다. 실패가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두려워서 나는 결국 그 기회를 밀어버렸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마치 큰 무게를 지닌 돌덩어리처럼 무겁고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괴로웠다. 내가 그때 그냥 한 발 내딛었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나의 경력, 나의 삶 모두 달라졌을까?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게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깊은 후회로 남아있다. 그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고 그 사람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그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다. 왜 그 순간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을까? 그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을 쥐어짜며 괴롭혔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친 후 계속해서 내 자리에만 머물렀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다. 그가 나의 자리를 대신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기회를 놓친 순간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기회를 다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그 생각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때 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면 내 커리어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나의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그때의 후회는 나를 깊게 짓누르고 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 그 가능성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말 바보 같았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친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후회하는 것들은 단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실 내 인생에서 놓친 기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진정으로 꿈꾸던 것들, 그런 기회들이 수많은 순간에 내 앞에 다가왔지만 나는 항상 그 선택을 지연시켰다. 또 하나, 내가 꿈꾸던 일이 있었다. 바로 내 작은 카페를 여는 일이었다. 커피와 빵을 좋아하는 나는 늘 언젠가는 나만의 카페를 열고 싶었다. 내 나이 60쯤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크고 자잘한 부업들을 시작하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나만의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기회도 놓쳤다. 이 나이에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내가 그때 카페를 열었다면 노후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 작은 카페에서 하루하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을 시간들을 상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아프다. 매번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정을 미뤘다. 나는 항상 나를 과소평가했다. 나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실패하면 돌아갈 길이 없을까 봐라는 걱정이 내 모든 생각을 압도했다. 그로 인해 나는 2번, 3번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제 내가 다시 그 기회를 되돌릴 수는 없다. 내 꿈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울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모든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와 같은 후회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 미루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그 기회를 잡아라. 또 하나, 내가 후회하는 것 중 가장 큰 일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했던 것이다. 그날도 나는 내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고 아버지의 부탁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내 선택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저 오래된 집의 집 문서를 넘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온 오래된 집이었다. 아버지에게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우리 형제들을 키우셨고 나와 함께 여러 추억을 쌓아왔던 곳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그 집이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었다. 아들, 이 집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지킬 힘이 없다. 내가 여기에 살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마련하고 싶다. 텃밭도 꾸미고 마지막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때 알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가
그 집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고 힘들어 하셨는지였다. 그 집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였다. 아버지는 이 아파트가 너무 답답했다고 하셨다.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점점 힘들어졌고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마당과 텃밭이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손을 뻗어 자연을 가꾸며 마지막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정말 단순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런 삶을 꿈꾸셨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부탁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내 생활이 바쁘고 그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요청은 그저 귀찮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아버지, 그 집은 팔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때 그 집을 팔고 싶었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주 뒤 아버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하셨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떠나셨다. 그때서야 나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집을 팔려고 했는지, 왜 그 집을 내게 맡기고 싶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사실 집이 아니라 그 집을 팔고 나서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편안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단독주택으로 이사해서 텃밭을 가꾸며 마지막 남은 노년을 자유롭게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불편하다고 느꼈고 나에게 그 집을 맡기며 아버지의 남은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셨다. 내가 그때 아버지의 요청을 들어드렸다면 아버지와 그 새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가 원하던 마지막 삶을 함께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 기회마저 놓쳤다. 나는 불효자다. 그 집을 팔고 단독주택을 사서 텃밭도 꾸미고 자유롭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미리 헤아리지 못했다. 후회된다. 고통스럽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도 나는 그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마지막으로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후회가 이렇게 커져만 가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후회된다. 내가 후회하는 건 단지 나의 선택들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부탁을 미뤘던 순간들이다. 부모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내겐 당연히 느껴졌다. 그 작은 부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나는 알면서도 자꾸 미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모른다. 아버지가 그 집 문서를 팔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요청을 들어줬다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버지는 아마 더 행복하셨을 것이다. 그럼 내가 후회하지 않았을 거고 이제 나는 떠난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너희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다. 그때 그 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그들의 작은 부탁이라도 미루지 말길 바란다.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나는 이제 떠난다. 내 마음은 여전히 그 후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후회가 찾아오지 않도록 지금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아껴주기를 바란다. 나는 떠난다.